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 분석 기획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획이란 데이터 분석에서 기획이란 opportunity 발굴, 기회 발굴, 구조화, 구체화 그리고 세 가지의 정의서 작성을 하면 이 기획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현재 우리가 어디쯤에 서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시작하기에 앞서 그럼 기획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소위 듣고 있는 삼성 기획, 제일 기획, YG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뭐 SM 기획사 혹은 조직이나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김대리 기획서 하나 제출해봐. 아니면 신문사에서라고 하면 김 기자 뭐뭐 한번 기획해봐. 어떤 방송을 기획하거나 미디어를 기획을 할 때에도 그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좋은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련의 좋은 기획이 필요하고 그래서 좋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어떤 기회를 얻어야 된다고 했죠. 그 여자친구를 만나려면 도서관에 간다거나 캠퍼스에 간다거나 아니면 한강공원에 가서 어떻든 여자건 남자건 누군가를 만나려면 그 만날 기회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분석을 만나기 위해서 또 이 기회 발굴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그 데이트를 구조화하듯이 구조화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데이트에서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데이트를 한다고 하면 그 데이트 안에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의서 세 가지를 작성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리뷰를 하는 과정이죠.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듯이 그런 기획을 할 수 있듯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도 반드시 어떠한 일련의 기획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분석 기회를 발굴해야 된다. 좋은 분석 기회를 발굴해야 의사결정에 써먹을 재료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세 가지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접근 방식 중에 첫 번째 톱다운 접근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톱다운 접근 방식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비즈니스 분석 모델 모델 상세와 그다음 분석 유즈 케이스 정의를 끝내야 이 톱다운 접근 방식 톱다운 접근 방식은 이 오퍼튜니티를 발굴하는 과정 세 가지 중 첫 번째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분석 기획이랑 이 기회 발굴이랑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회 발굴, 오퍼튜니티를 발굴하는, 분석 오퍼튜니티를 발굴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인 톱다운 접근 방식을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기획의 모든 단계는 아니다. 기획 중에 이 전체 기획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회 발굴 이야기만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딘가에 지금 공부를 하면서 서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톱다운 접근 방식을 먼저 설명을 하려면 이 접근 방식은 이제 전체적으로 산을 본 다음에 나중에 나무를 보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글 지도를 폈다고 생각했을 때 처음에 이렇게 대한민국 지도가 이제 크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점점 줌인 컴퓨터 스크롤을 이렇게 올릴수록 점점 그 범위를 좁혀나가서 어떤 부분을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톱다운 접근 방식이라는 거는 이제 위에서부터 비즈니스의 전체 문맥을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이 모델을 상세화해서 이것을 어떤 그 유즈 케이스 시나리오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어떤 분석 기회를 발굴해낼 수 있는 혹은 분석 기회를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접근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비즈니스 모델 이해하는 방법 세 가지 큰 그림을 먼저 숲을 봐야겠죠. 이 톱다운 접근 방식은
첫 번째 그 구글 지도에서 큰 지도를 보듯이 이 비즈니스 모델 전체를 이해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간쯤 내려가겠죠. 구글 지도로 따지면 대한민국 지도를 보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시나 도, 군 쪽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점점 스크롤 다운 해가지고 줌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를 했는데 이제 톱에서 중간까지 내려왔어요. 접근을 할 때 톱에서 중간까지 접근을 했다고 봅시다. 자, 비즈니스 모델 이해를 끝냈는데 이제 이 모델을 상세화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세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선택 이론 결과 지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또 이 줌인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인과 지도라는 걸 통해서 또 우리가 줌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 이론 결과 지도, 비즈니스 상세화의 첫 번째 방법인데요. 이 비즈니스를 아까 이해를 했단 말이죠. 어느 정도. 그래서 예를 들어 산업 요인 중에 기존 경쟁사라는 것을 파악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경쟁사랑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선택해서 어떤 이론을 넣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라는 툴을 통해서 이 경쟁사와의 어떤 부분을 좀 상세화 시켜보자고요.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 비즈니스 모델의 이해를 이렇게 쭉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어떤 걸 내가 하나 틱해서 모델 상세화를 하고 싶어. 그럼 이 상세화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선택 이론 결과 지도라는 툴을 활용해서 이걸 한번 구체화해보자 이겁니다. 자,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기존 경쟁사를 우리가 선택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기존 경쟁사를 가지고 어떻게 구체화를 할 거냐. 이 선택 이론 결과 지도에서는 기존 경쟁사와 세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구체화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돕는 정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회사 내규 같은 거죠. 어떤 경쟁사와 이 회사 내규적으로 무엇이 틀린가. 두 번째는 자산입니다. 지금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은 비즈니스를 우리가 운영한다고 가정해보고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경쟁사와 대비했을 때 우리가 어떤 회사 내규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거버넌스, 이 거버넌스라는 건 우리가 이런 회사 내규를 가지고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산을 어떻게 쓰는 거와 같은 뭐 물건 사용 가이던스, 가이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운영을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정책과 이런 자산과 이런 거버넌스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곳에서 기존 경쟁사와 다르게 이 경영진, 바로 나죠. 나 오너 혹은 오너라고 어떤 가정을 해봅시다. 그 오너가 어떤 이론을 넣고 싶어요. 예를 들어 생산 설비를 모두 자동화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생산 설비를 자동화했었을 때 바로 이 정책 혹은 어떤 자동화 설비를 또 구매를 해야겠죠. 그리고 또 그 설비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선택 이론 지도를 통해 어떤 자동화라는 이론을 넣었을 경우에 경영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바로 경영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오너로서 이런 시나리오를 내가 쓴다고 할 때 어떤 결과를 올 것이냐, 예를 들어서 월급 같은 거를 예를 들면 내가 원래 월급을 직원들에게 고정급을 주다가 이제 성과급으로 변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 이론을 그런 성과급 이론을 넣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렇다면 굉장히 예민한 거죠. 어, 또 월급이나 노동시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기 보면 아저씨 요즘도 야간 순찰 도세요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 시간에 뭐 필요한 노동 시간이 뭐 최근 뉴스에 보면은 정부가 52시간에서 상한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최근에 굉장히 고노동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제약을 하겠다. 그렇지만 이 정부의 지금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 뭐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을 자기네들의 노동시간으로 포함을 해주지 않는 정책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편법이 되는 장시간의 노동 환경에 취해진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요. 그와 같이 뭐 회사 내규로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다거나 회사 내규로 뭐 점심시간을 업무시간 혹은 휴게시간으로 취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정책이 혹은 경영진이 선택한 어떤 그런 이론이 어떤 화를 불러올까? 이런 반응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경영진의 결정이 굉장히 천천히 그 조직의 반응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이해를 해서 어떤 분석 결과를 내고 싶다고 하면 그런 혹은 그 분석 기회를 오퍼튜니티를 발굴을 하려고 하면 이 비즈니스를 딥다운해서 들어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비즈니스를 한 가지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를 한 후에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상세화하기 위해서 선택 이론 결과 지도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좀 딥다운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이어지는 게 바로 이 인과 지도라는 것인데 어떤 결정, 그리고 어떤 선택, 그리고 그 이론, 그리고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그 이 인과가 분명히 있다. 어떤 이유가 있고 그 이유 때문에 이 결과로 묶어지는 변수들이 서로 영향을 미쳐서 어떤 결과를 반복을 하는데 이 결과를 반복을 하는 이 변수들의 묶음을 한번 시각화를 해서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인과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이론과 결과라는 것이 이 지도 내에서 얼마나 민감한지 혹은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를 서로 화살표를 통해서 작성을 해보는 것을 통해 이 운영 시나리오를 시각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CLD 과정을 인과지도 과정을 겪는다라고 하는데 이 선택 이론 결과라는 표가 있다고 해봅시다. 선택과 이론, 결과라는 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을 통해서 어떤 이론을 넣는데 이 A라는 결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A라는 결과를 선택 목록에 넣어보고 다시 또 그 이론을 대입을 해보면 또 B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또 다시 이 반복 작업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이론, 결과, 결과적으로는 이 선택과 이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해서 어떤 원인에 대해서 계속 이 비슷한 결과물들이 파악이 되고 있는지 A라는 결과와 B라는 결과, C라는 결과, D라는 결과를 반복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인과 지도를 만들어 보라는 거죠. 여기서는 뭐 이디야 점포를 가지고 인과 지도를 만들어 봤네요. 점포 순이익, 이 점포 매출이 점포 순이익으로 연결이 되고 점포 순이익은 회전율 중심의 프로모션, 이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을 만들어내니까 고객이 많아지면 또 점포가 늘어나겠죠. 점포 매출이 늘어나겠죠. 뭐 이런 식의 결과 지도를 만들어내고 점포 순이익은 결과적으로 점포의 매력도로 이어지고 점포가 매력이 있으면 많은 그 프랜차이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또 몰리겠죠. 그러면 또 점포 수가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결과 지도를 다이어그램 혹은 이 지도 형식으로 만들어 봄으로써 운영 시나리오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자주 쓰는 지도가 바로 인과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탑다운 접근 방식을 구체화하는데 이 인과지도를 쓰고 있는데 이 인과지도가 중요한 건 아니죠. 이 인과지도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탑다운 접근 방식이라는 오퍼튜니티 발굴을 하기, 분석 오퍼튜니티를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인과지도 과정을 톱다운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각화를 하다 보면 이디야 점포수에서 이 분석 기회 발굴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거고요. 오퍼튜니티가. 또 혹은 이 본사 수익에서 분석 오퍼튜니티가 발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내가 분석 수익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까?
본사 매출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 그렇다면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추가적으로 데이터들을 파악을 해야 되나? 점포 수 데이터를 파악을 해야 되나? 혹은 본사 수익이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앞뒤 관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분석 기회 오퍼튜니티를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구체화를 하고 있는 지금 중간 정도 온 거예요. 구글 지도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서 전체 숲을 보고 있다가 이제 다시 나무들로 가기 위한 중간 관계에서 이 구체화를 하기 위해서 선택 이론 결과 지도와 인과 지도를 이렇게 해봤다.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이런 시각화를 해봤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주민을 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최종 상세화를 할 수 있느냐. 여기 보시면 이제 모델 이해를 했고, 두 번째로 상세화를 두 가지의 지도를 라는 툴을 활용해서 상세화를 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분석 유즈 케이스 정의 단계라는 것을 통해 아까 말한 그 지도의 시각화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이제 완전히 숲에서 나무로 들어가는 거죠. 정의를 함에 통해서 아까까지 비즈니스 운영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면 이제 현재는 운영 시나리오에서 어떤 한 분야의 그런 체계 지도를 정의를 내려보는 다이아그램을 만들어보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이 너무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분석, 유즈, 케이스, 정의, 단계 이 말이 모두가 다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와닿지가 않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전 단계에서 상세화한 도식화한 모델들 혹은 시각화한 것들이 있다고 보자고요. 그럼 이 시각화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시각화한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점포의 매력도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그럼 점포가 매력이 있을라. 이 점포 매력도를 가질 만한 그 프로세스가 무엇이냐. 이 점포가 매력 있어지려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고객과 관리자와 이 커피를 마시고 이디야 커피를 마시러 오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피아식별 이게 군대 갔다 온 사람만 이해하겠다라고 제가 농담을 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왼쪽 오른쪽을 나누고 적과 내 편을 갈라보고 실제 현장에서 도표 X측에는 어떤 것이고 Y측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각각 이름표를 한번 네이밍을 해보자라는 거죠. 프로세스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운영 전체적인 시나리오가 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 분석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더 구체화해 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와 같은 인과지도를 그려봤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디야 커피점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또 이 점포 매력도, 점포 순이익을 이끌어낼 점포 매력도와 점포 매력도가 이어질 이디야 점포 수에 대해서 분석을 구체화해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점포를 관리하기 위해서 고객과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 이 유즈 케이스를 한번 다이어그램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회원 가입을 하고 상품 목록을 조회해보고 또 상품 검색을 해보고 그렇다면 회원이 돼서 상품 주문을 하려면 사용자 인증을 해야 될 거고 사용자 인증을 또 하려면 온라인 입금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은행적으로 핀테크 고객이 온라인으로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정보 풀도 만들어야 되고 그 금융 정보 풀을 만들어 놨으면 그 금융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도 필요할 거고 그것을 관리를 해주는 인증 회사도 필요할 거고 뭐 이런 식의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까지 내려왔다. 바로 이것이 톱다운 접근 방식을 하는 방법의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넘어가 보면 비즈니스 전체적인 모델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선택 이격 결과 지도를 통해서 인과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 분석 유즈 케이스 정의 단계까지 하게 되면 내가 분석을 얼마나 그 비즈니스에 구체적으로 입문을 시킬 수 있는지 혹은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지 굉장히 탑에서부터 밑에까지 구체적으로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분석 활용 방안에 대해서 기회를 발굴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분석 기회라는 것을 어떤 비즈니스의 단계에서 단계로 넘어가는 그 의사결정의 한 군데를 내가 하나만 가져와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전체 모델을 생각해보고 그 중에서 인과지도를 만들어서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있는지를 파악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어떤 분석을 해내갈지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서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 분석을 정확히 잘 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발견하는 방법이 톱다운 접근 방식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이 구체화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지금까지의 강의를 보시면서 느끼셨다시피 모든 과정은 결과적으로는 기회 발굴, 그 다음에 그것을 정의해보고 결과적으로 평가를 해보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분석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석 유즈 케이스를 먼저 발굴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습니다. CLD를 했죠. 그래서 CLD에서 어떤 부분을 줌인을 할지, 어떤 분석을 할지 이 주제를 뽑아내기 위해서 줌인을 하는 거예요. 톱다운에서 이렇게 줌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CLD에서 내가 이 부분을 줌인을 하고 싶어. 줌인을 한번 해볼까요? 줌인을 해서 들어가, 예를 들어서 재무적으로는 CJ 예측을 내가 줌인을 해볼 수도 있고, 고객 업무에 대해서는 고객 만족도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줌인을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 유즈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발굴이 생길 수도 있고, 영업에서는 영업 성과 분석을 할 수 있고, 혹은 파이프라인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즈 케이스들을 발굴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줌인을 했습니다. 쉽게 제일 쉬운 예가 고객 만족도니까 고객 만족도라는 분석 유즈 케이스 발굴을 아까 CLD 지도에서 한 군데를 발견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줌인을 쭉 해보면 고객 만족도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봐야겠죠. 실전에서 이 고객 만족이 어떻게 되는지 이 시뮬레이션 표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이벤트 반응 분석이라는 정의 방법을 사용을 할 건데 이 이벤트 반응 분석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알아보고 싶다. 다이어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럼 한번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죠. 자, 이 액터가 있습니다. 이 고객 만족을 하기 위한 그 상황에 있는 액터 누가 있을까요? 바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있을 거고 직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갑이라고 하죠. 고객은 왕이다라고 요새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고객이 있습니다. 그 고객이라는 그 외부 이벤트를 받아들이는 주체자가 있고 또 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이라는 이벤트 주체자 둘이 있고 어떤 이벤트가 촉발이 될 것이냐 제품을 구매하는 이벤트가 될 수가 있고 아까 이디야 커피라고 하면은 손님이 이제 커피를 사러 와서 고객에게 어떤 커피가 있는지 물어보고 그 직원은 어떤 커피가 있는지 소개를 하고 그로 인해서 고객이 먹고 싶은 혹은 고객의 취향에 맞는 커피를 고를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이 직원이 대화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따뜻한 걸 마시겠습니까? 차가운 걸 마시겠습니까? 혹은 커피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과일 주스를 원하시나요? 물어보고 나서 커피를 먹겠다고 하면 커피는 손으로 만든 이렇게 드립을 해드린 핸드메이드 드립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메리카노입니까? 혹은 콜드 브루를 원하십니까? 부류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혹은 커피는
루악을 원하시나요? 블루 마운틴을 원하시나요? 어떤 커피 타입을 원하시나요? 커피는 신맛을 원하시나요? 쓴맛을 원하시나요? 과일 향이 더 첨가된 풀바디의 어떤 커피를 원하시는지 이런 결과를 직원이 제안을 해주고 그에 반응하는 어떤 역할극을 이 흐름을 만들어 본다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흐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뭐 시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흐름이 진행이 된다거나 혹은 갑자기 다른 손님이 이 이야기를 껴든다거나 하는 등과 같은 이벤트들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 활동에 대해서 둥근 직사각형을 통해서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다른 반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결과를 만든다고 하면 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 반응들이 피드백이 주어질 수가 있겠죠. 피드백이 다시 주어지고 다시 이루어지고 이 과정 안에서 분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응이 시작이 되면 또 이분이 직원이란 분이 다른 반응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수도 있겠죠. 이런 선후 연결 관계, 누구한테 먼저 이야기를 걸 것이냐, 나중에 걸 것이냐, 선후 흐름, 그 다음에 연결 관계.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연결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이 사람과도 연결이 될 수 있고 또 나중에 온 고객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선 형태. 예를 들면 점점점이 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또 선 형태가 다를 수가 있고 정보가 전달되는 데이터의 이름을 적을 수가 있겠죠. 1번 고객, 그 다음에 2번 고객과 같이 그런 흐름을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데이터 분석의 최종 목적은 의사결정 최적화예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정말 꼭 외워주셔야 되는데 의사결정 지연 시간을 줄이는 게 베스트다. 그래서 이 분석 유즈 케이스를 정의해보는 것도 이 일련의 과정을 한번 도식화해보는 거고요. 도식화하고 나서는 이 과정이 효율적인지, 그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어디서 잘못됐는지, 그 잘못된 곳을 분석해보는 것, 그 분석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결과적으로는 경쟁 요인을 발견하는 데 최종적인 목표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 트리를 봤을 때 경쟁 요인을 분석 방법, 그러니까 분석을 할 곳을 발견해서 경쟁 요인, 바로 그 분석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 요인을 파악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요인이 의사결정 최적화까지 되는데 이런 최적화를 빨리 하는 기업이 부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리소스가 항상 충분하지 않잖아요. 사람도 항상 적고, 이 분석하는 사람들도 적고, 또 이 분석을 한번 하려고 하면은 그 빅데이터 과학자 혹은 빅데이터 분석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연봉의 직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함부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분석을 해야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분석 요인을 여러 가지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요인을 가지고 또 그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바로 분석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분석 방법들이 분석하고 싶은 것들, 기회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과연 어떤 분석 기회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 조직에 가장 필요하고 이걸 넣었을 때 부자를 만들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지 평가를 하는 과정을 분석 평가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도라는 것은 아까 인과지도에서 선택과 이론, 결과가 있는데 이 이론을 얼마나 이 결과가 받쳐주느냐. 내가 이 결과적으로는 이 경영진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인풋을 했을 때 이 선택이 혹은 이 결과가 이론을 얼마만큼 받쳐주느냐. 이 중요도에 따라 그 중요도가 평가가 된다. 얼마나 이 분석을 해야 되는지 중요한가 아닌가 평가가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사용자를 지원하는가가 영향도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또 이게 이 이론이라는 게 적용하기 쉽느냐 혹은 쉽지 않으냐에 따라 이 난이도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요도,
영향도 난이도에 따라 분석을 평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 분석 평가를 통해서 가장 잘 써먹을 수 있는 경쟁 요인을 발견을 해서 이 기업을 상승시킬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분석 기회를 최종적으로 하나만 골라. 여러 가지, 31가지 아이스크림이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아이스크림 맛볼 수 있듯이 우리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도 다 먹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도 리소스가 항상 무한정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리소스를 가지고 얼마나 큰 경쟁 요인을 발견을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가장 좋은 경쟁 요인을 가지고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와 관건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탑다운 접근 방식을 끝낼 수 있다. 그래서 분석 기회를 발견해낼 수 있다. 라는 게 오늘 강의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탑다운을 끝내고 나면 두 번째로는 보텀업과 벤치마킹. 두 번째죠. 보텀업 방식과 세 번째 벤치마킹 방식을 통해서 세 가지 기회 발굴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회 발굴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구조화를 할 것인가. 이 기획을 구조화하는 기회가 아니죠. 기회 발굴은 끝났습니다. 이 기회 발굴한 분석 기회를 발굴해 놓고 어떻게 이제 이 분석 기회를 구조화를 할 것인가. 기획서를 만들어 나는 과정 중에 구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목차를 만들듯이 이 목차를 만드는 과정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조화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두 가지 더 분석 기회를 발굴하는 방법, 보텀업 방식과 벤치마킹 방식을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게 보니까 책에서는 이 내용이 많이 다뤄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탑다운에 비교를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탑다운 접근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쭉 봤는데 분석 기회, 오퍼튜니티 발굴에 대해서 탑다운, 보텀업, 분석 유즈 케이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서 톱다운만 꽤 많은 내용을 이렇게 보고 넘어왔는데 마지막 두 가지 보텀업과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장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내용은 아무래도 책에서 탑다운 방식을 기회를 발굴하는데 굉장히 특정한 방식으로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짧게나마 이야기를 하고 이 강의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반대로 우리가 톱다운에서 했던 방식을 거꾸로 올라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먼저 프로세스 분류, 그러니까 여기서는 프로세스 분류라고 하는데 자, 읽어봅시다. 특정 업무 영역 또는 행동 양식 등을 본 다음에 거기서부터 주제를 정해가는 형식인 거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일의 프로세스를 쭉 그려나가는 거야. 뭔가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어떤 일의 프로세스를 만든다. 바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프로세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프로세스의 흐름 분석,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그 표에서와 같이 이렇게 흐름 분석을 화살표로 만들어 보고 여기서 분석 요건을 식별을 한다. 식별을 한 후에 정의를 내린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보텀업이라는 것은 분석 유즈 케이스를 한번 거꾸로 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프로세스를 먼저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그 흐름을 분석해보고 그 흐름을 분석한 거에서 그 요건을 식별하고 그 요건을 한번 정의를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보통업 경로 방식은 끝난다. 그래서 보통업 접근 방식이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이 주요 그 컨버세이션 트리, 프로세스 과정에서 이 의사결정 트리에서 이 어떤 포인트를 식별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포인트를 식별을 하는 거죠. 식별을 한 후에 이 식별된 포인트를 가지고 분석 요건, 그러니까 경쟁 요인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경쟁 요인을 뽑아냈을 때 이 경쟁 요인이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파악하는 비교적 좀 보통업보다는 톱다운보다는 좀 더 간단한 방식으로 경로를 파악해서 경로의 흐름, 그 다음에 흐름 중에 또 어떤 부분이 식별이 돼서 그 식별된 의사결정 트리에서 분석 요건을 파악해서
그 요건이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파악하는. 아무래도 톱다운 접근 방식을 분석 기회를 발굴하는 데는 추천을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나머지 두 번째 대상 프로세스 선정, 보통업 경로 방식과 벤치마킹 방식을 커버를 함으로써 우리는 이 분석 기회 발굴하는 방법에 대한 세 가지 접근 방식을 한번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이 분석 기획의 오퍼튜니티 발굴이란 부분은 이제 끝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여자친구를 발견했다. 그럼 어떻게 이 데이트를 구조화할 것인가, 이 데이트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가, 목례, 차례, 순서 등을 만들어 보자 라는 거에 의미에서 기획의 구조화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퍼튜니티 발굴은 끝나고 구조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